안녕하세요. 정원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르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언론에서까지 11월에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한진 CY 부지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입지적인 측면이 그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끔은 아파트 상품적 가치가 입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러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엘 리버파크 센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보면 지하 6층에서 최고 67층까지 아파트 6개 동이고요. 207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업무시설 한 동이 있죠. 자, 왼쪽에 조감도를 보시면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이 좀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생겼죠. 예, 한 동이 좀 다르죠. 이게 바로 유니콘 타워라고 하는 부산시에서 AI 기반 4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할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콘 타워는 우리가 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진짜 기업들의 사무실로 사용할 말 그대로 오피스인 겁니다. 즉, 일자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을 보면 자, 24년 10월부터 2030년 2월까지라 되어 있죠. 네, 바로 입주가 2030년 2월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5년 5개월이라는 긴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언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11월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르엘이라는 롯데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자, 평당 4,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우리 5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그죠? 거기에서 다시 또 4,500까지 또 늦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분양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형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0평, 50평, 60평대로 이루어진 대형 평수의 고급 단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30평대가 120세대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30평대를 84 타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블랑 74도 30평대가 있었죠. 그런데 전용 94 타입으로 37평이었단 말이에요. 이 르엘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9평 84 타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세대수를 다 더해봤더니 2064세대입니다. 나머지 6세대는 뭐다? 네, 아파트가 6개 동이다 보니 6개의 펜트하우스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커뮤니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라운지 카페가 있고요. 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는 얼핏 보고 키즈 카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가 유리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병원인지 애견 카페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 임의대로 반려동물 케어센터라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고요. 또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도서관,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설과 문화 집회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를 모티브해서 이름도 캐널 스트리트로 정한 것 같은데요. 자, 후쿠오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캐널시티 어떻게 되어 있죠? 쇼핑센터, 상가 몰이 있고요. 또 중앙에 야외 공연장이 있죠. 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가물과 또 야외 공연장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영관과 동해선 제송역을 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학군의 성지 센텀파크 북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동쪽 라인으로 장산뷰를 또 서쪽 라인으로 수영강 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 라인의 고층들은 저 멀리 강한대교와 금년산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가 센텀파크랑 비슷한데요. 센텀파크가 2005년에 지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축이 센텀파크와 비슷하단 말은 센텀파크가 그만큼 잘 지어졌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입지를 보겠습니다. 제송역까지 도보 4분이고요. 배정받을 송수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져서 송수 쪽까지의 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상권을 보면 일단 제송역 건너편으로 먹자골목 등 맛집이 많은 제송동 상권이 있고요. 남쪽으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센텀 상권이 있습니다. 이 센텀 상권이 도보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제송역 앞에서 BRT를 이용하면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르엘 자체적으로 상가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W같이. 그래서 이 르엘은 상권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완벽할 만한 르엘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바로 송수초교 배정이라는 점인데요. 송수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 송수초교의 중학교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송수초를 졸업하면 센텀중과 장산중으로 거의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센텀중학교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1등 중학교이고 장산중은 센텀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의 30위권 상위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센텀중이 감일이라서 송수초에서 센텀중으로 배정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산중학교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장산중학교도 어떻죠? 예, 센텀 KCC나 드파인 센텀이 생기고 나서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TO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수초를 졸업하면 제3의 중학교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어떤 중학교가 있는지 살펴보니 예, 재송중학교랑 여자 같은 경우 재송여중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텀중학교는 부동의 1이죠. 그리고 장산중도 30위. 그런데 재송여중과 재송중은 90위, 160위입니다. 물론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안 좋은 거지만 실제로 본인이 학부모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르엘에서 송수초교와 센텀중학교 증축을 해주고요. 르엘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을 센텀중학교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센텀파크 입주민을 만났거든요. 그분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센텀중학교 배정이 높을 것 같다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르엘에서 센텀중학교로 배정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리스크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만약에 이 교육청과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재송중학교나 재송여중으로 중학교 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협의가 잘 돼서 꼭 센텀 중학교로 배정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과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르엘의 30평대 분양가를 18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8억이면 너무 비싸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8억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억짜리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바로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요보다 18억짜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 집을 처분하고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센텀파크에서 르엘 쪽으로의 이주 수요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호동 W 어때요? 여러 투자자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앞에 하이츠 자이나 메트로시티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삼익빛이나 남천 코오롱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주 수요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메트로시티나 하이츠 자이에서 많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센텀파크나 센텀 이편한 대형 평수 쪽에서 이 르엘 쪽으로 많이 이주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센텀파크에서 르엘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엘과 센텀파크의 가격 차이가 30평대 기준으로 약 8억 정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르엘은 지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분양권이잖아. 즉 2030년 2월이 돼야 아파트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2030년 2월까지 센텀파크의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와 줘야, 얼마까지 이 두 단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야 센텀파크에서 르엘로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겠냔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센텀파크의 가격이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올라와 주면 3, 4억 정도
더 보태서 리엘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센텀파크 입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3, 4억 정도는 대출을 더 받던지 아니면 본인 여유 자금을 통해서 그 금액을 마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지죠. 2030년 2월까지 센텀파크가 14억, 15억이 된다면 르엘 분양권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센텀파크의 가격이 2030년 2월까지 14억, 15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부산이 바닥이고 2030년 2월까지는 5년 5개월이나 남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센텀파크가 14억, 15억까지는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계약금이 5%로 나온다면 작아지는 투자금으로 더욱더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청약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yes입니다. 여러분, 센텀파크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유일한 문제점이 있죠. 바로 연식입니다. 너무 오래됐단 말이죠. 센텀파크가 2005년식이고 르엘이 2030년식입니다. 25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텀파크에서 분명히 이주할 수요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분양권 투자라는 게 잔금을 치지 못할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호쌤 너가 너무 무조건적인 상승론자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바닥 주변이기 때문에 또 바닥 주변일 때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뉘앙스가 시청자분들께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로 보여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사상으로 볼 때 자산은 결국엔 우상향이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었고요. 투자의 모든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리엘 리버파크 센텀에 청약을 할지 말지 또 줍줍을 할지 말지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